니콜 핸드리스 균네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은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오늘부터 카운티 내 공공건물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개인 사업체나 법원 시설, 그리고 시정부 건물은 제외됐습니다. 니콜 핸드릭스 의장은 균네 카운티 내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으로 결근을 하고 있는 직원 수가 상당하다고 소개하며 주민들과 사업주, 그리고 고객들에게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CDC 및 주 보건국의 지침을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릭스 의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1월 26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CDC와 조지아주 공중보건부의 권고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카운티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조지아 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2주 동안 PCR 검사자의 39%가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균네 카운티 내에서는 약 17,0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락데일 카운티 교육청을 제외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공립학교들이 10일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미크론 새 변이 확산으로 공공건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하는 정책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인데 부서샷 접종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트로 애틀랜타의 6개 학군은 겨울방학 이후 원격 수업을 시작해왔습니다. 이 중 5개의 학군이 1월 10일 월요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면 수업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직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 사이에서 확진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그동안 대면 수업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학습 격차가 심해졌다며 조속한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월요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한 풀턴 카운티 학군은 12월 31일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1,160건이 넘는 확진 사례가 기록됐으며 지난해 가을 학기 이후 가장 빠르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풀턴 카운티를 포함해 주요 학군들은 세변이 출현으로 인한 위험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을 택했습니다. 애틀랜타 공립학교의 리사 헬링 교육감은 지난 금요일 AJC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면 수업을 재개한 이유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주 월요일 7,000건이 넘는 코로나19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PS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은 직원 중 5%가 넘는 296명이 양성을 받았습니다. 한편 조지아 공중보건부는 지난 금요일 하루에 26,000건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 공립학교와 클레이튼, 풀턴, 디켓 카운티 등의 학군은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주택시장 공급 불균형 열기가 아직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주택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쯤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주택 가격은 24%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원하는 집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홈오피스 공간이 있는 더 큰 집과 더 안전한 이웃,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더 넓은 마당을 바라는 등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관계자는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바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우스 쇼핑은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출 여력이 있는 구매자들은 FHA 대출을 위한 연방 대출 한도 증가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택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KTN 뉴스 신다윤입니다. 동남부 지역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지난 8일 마감됐습니다. 최종 집계는 5,66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남부 지역 거주 예상 선거권자 수 10만 1,120명의 5.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미주 전체 접수 수는 아직 집계 중이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6,031명,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409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클린트 딕슨 조지아 주 상원의원은 지난해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 인원수를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커미셔너 인원수 증원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5명을 7명으로 2명 확대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는가 했는데 최근 귀네 카운티 입법대표단 샘박 의장은 귀네 커미셔너 인원수 변경 없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귀네 카운티 행정부는 4명의 커미셔너와 1명의 커미셔너 의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샘박 귀네 카운티 입법의원단 의장이 지난 3일 카운티 내 커미셔너 수를 5명으로 유지하는 커미션 선거구 재조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조정안에서 각 선거구는 현재 귀네 카운티 인구의 정확히 4분의 1인 23만 9천 명에서 최대 1.75% 차이 내에서 조정됐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인구 조사 결과 매년 10년에 한 번씩 각 선거구 인구가 거의 동일하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데 귀네 카운티는 지난 10년간 약 15만 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샘박 의원은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3일 오후 7시 로렌스빌 소재 귀네 사법행정센터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월 1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6,172만 4,786명, 누적 사망자는 85만 9,975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59만 5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24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57만 2,899명, 누적 사망자는 26,5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9,64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17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5만 4,718명, 누적 사망자는 1,737명입니다. 지난 목요일 이후 신규 확진 환자는 8,51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4만 2,655명, 누적 사망자는 1,48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72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바이오 벤처 기업 테라노스의 창업자 엘리바베스 홈스 전 최고 경영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홈스는 당시 피 한 방울로 암, 당뇨 등 250여 가지의 질병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며 폭스뉴스의 루퍼드 머독,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등에게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기술도 없었고 존스 홉킨스 병원과 협력했다는 것도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홉스는 총 11개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와 공모 혐의 4건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 희대 사기극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애플TV가 영어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영킴 의원을 비롯해 연방 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지난 주말 코로나19에 돌파 감염된 것으로 10일 확인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영킴 의원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밝혔습니다. 영킴 의원은 상태는 좋고 백신 접종을 마치고 부스터샷을 맞은 사실에 감사한다며 우리 팀과 나는 업무를 계속할 것이고 곧 복귀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 씨가
미국 최대 시상식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 배우가 골든글로브 연기상 후보에 오른 것도 수상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나이 79세, 60년 연기 생활을 해온 오영수 씨는 수상 소식을 듣고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를 인정했다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와 수년째 이어져 온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논란으로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골든글로브 측은 별도의 중계 없이 수상 결과를 소셜미디어와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